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새벽 끝난 미증시 폭락을 보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 시장에 대해서 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이 점에 와가지고 시장이 약하긴 해도 그죠? 예, 주말 주초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돌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관세, 이건 제가 회원분들께 나간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관세 대응, 반응,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원조를 거치면서, 뭐, 주봉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국과 미국이 다 변화마디가 큰 게 오고요. 일본은 이번 주말경에 몰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히 76변화일을 딱 목요일 날 채웠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헌재 판결이 금요일 날 있으니까 미국도 30, 37, 9 변화일이 다 금요일 날 와요. 그래서 우리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살아나려나? 그러고 난 뒤에도 뭐 관세나 뭐나 이런 게 뭐 이상이 있으면은 뭐 이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주봉상에 더 큰 밑에 하락목 있잖아 이런 걸 말씀을 드려놨죠. 근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 어제 헌재 판결이 나왔지만 예, 환율 같은 건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증권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공교롭게도 11시 20분경 이후 계속 빠지고요. 일본 뭐 4% 폭락하고요. 예, 막 그렇게 가고 밤에 이제 미국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주봉이나 이 단위로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들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폭 이런 건 예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요. 딱 하나, 네, 우리 시장이 헌재 판결 나오고 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예, 제 예측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저는 뭐 이 저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짧게 녹화를 하거나 실시간 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공개 채팅방 회원용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없이 장중에 AS를 합니다. 이게 장중에 제가 계속 회원들 보시라고 날린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요. 자, 여기 조정은 전에 그런 말씀, 늘 생각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뭐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틀 동안에 거의 뭐 11% 가까이 빠졌고요. 그 이 하나하나가 과거에 소소한 조정 파동 왔을 때 중간 파동 전체 폭에 버금갑니다. 대개 7에서 10 안에 끝나요. 그럼 6이잖아요. 그런데 코스피나 미증시 모두 어쨌든 뭐 일본 중국 변화일이 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느 수준 조정을 해도 반등도 하고 바닥 다지는 파동 이런 걸 좀 기대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헌재 선거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제가 되니까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중국이 반격을 해버렸습니다. 고율 34%의 보복 관심이고 이유도 준비 중, 이건 앞 시간에 한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시황이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장중에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정이 돼야 된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요. 우리는 그 전날 양봉도 나왔고 어제 오전에도 양봉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정치적 리스크는 해제를 딱 시켜줬고요. 그런데 공은 미국이 넘어갔다면 이제 미국이 안정돼야 된다. 에? 미국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금요일날 마감까지 다우지수 15% 빠지고요. 나스닥이 이제 이거 M7부터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22.55%가 빠졌습니다. S&P 500은 17%가 빠졌고요. 그러면 2023년 7월 이후 조정 중에서는 가장 깊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동 시간 가격으로 한번 가볼게요. S&P 500. 여기는 고점이 2월 19일이기 때문에 하락연자 딱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락연자를 딱 나왔습니다. 이게 5파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그재그 파동으로 가려면 1, 2, 3, 4, 5인데 그건 뭐 놔두고요. N3파동의 요건은 일단 충족했습니다. 여기서 반등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빠지겠죠. 그럼 뭐 하락 5파로 갑니다.
우선 이 N은 됐고요. 지금 1파가 아닌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하락 5파동에 이런 급락이 나왔으면 아주 좋고요. 그래도 3파동은 채웠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33 일목 기본수치, 지난번 저점에서 3월 중순 저점에서 17 기본수치, 최근 반등 고점에서 9일을 채웠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여기 4절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단기 일수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버슈팅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녹화한 거 보시면 공주거리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빌공자 달릴 주자. 우리가 앞에 위험 상황을 운전하고 가다가 위험 상황을 보고 아이가 공로에다가 탁 튀어나온다든지 자전거가 골목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달려가던 속도, 탄력, 관성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가죠. 그죠? 속도가 낮을 때는 왜 스쿨존에서 30km 시속 유지하라고 하느냐면 거기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섭니다. 그대로 땅 하고 섭니다. 그 브레이크 밟으면. 근데 이게 차가 50, 70, 100km면 바로 안 써요. 끌려가잖아요. 공주거리.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에 와도 조금 더 갔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일선은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를 보면 S&P 500은 뭐 4,800도 있고요. 지금 5,069입니다. 더 있죠. 4,200도 있고 뭐 다 있죠. 3,500도 있고. 아예 뭐 공항으로 가면은 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예? 최고점 대비 85% 접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순차적으로 보면 이 하락 N 목표치 5,144 거의 달성입니다. 한 100단위로 하면은 514에 506, 507 왔으니까 거의, 그죠? 거의가 아니라 그냥 달성했죠. 그 다음에 N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4,860이니까 이건 미달입니다. 아직 200포인트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값과 N 값 혹은 이 값과 V 값의 응용 계산치는 5,040, 5,100 나와요. 이건 일단 달성입니다. 그러면 일수와 가격 달성하고요. 브론즈 밴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죠. 그 다음에 피어 앤 그리더, 익스트림 피어에서 5 정도가 떨어졌죠. 그러면 혹시 월요일날 빠진다 해도 돌고 나면 월요일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패도 자꾸 떨어지는 칼을 잡고 왜 바닥 찾기만 하느냐 하실 수는 있는데 통상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심하게 빠지면 이 던질 때는 뭐 정신없이 던지다가 던져놓고 집에 가서 보면 아 오늘 너무 많이 던졌네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말 사이에 이후에서 또 뭐 고율의 미국 보복 관세를 매겨버리고 이러면 월요일까지 맞아 빠지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재료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목이 찼습니다. 단기로는. 맨날 목이 찼다 그런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파동, 일수, 목표치로는 그러해요. 남은 건 상대방의 대응이고요. 주말 휴일이라도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너무 빠지네 이거 좀 심했네. 그래서 살짝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는. 아까 보세요. 베트남은 우리하고 이야기만 잘하면 0% 해줄게 이랬잖아요. 중국도 10일날 보복관세 매긴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진핑이하고 석건평 형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이건 거의 다 농반진반이고요. 나스닥 가볼게요. 파동론으로 나스닥은 5파 혹은 이게 3파예요. S&P 500 여기가 고점인데 나스닥은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월요일에 76 기본수치고요. 17, 9일 채우는 건 똑같고요. 33, 34만 S&P 500하고 고점 날짜가 하루 틀려서 S&P는 33, 나스닥은 34예요. 그리고 9, 17, 76은 다 와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얼마 안 가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이 주거나 한식이 주거나 이 50% 소백보라고 했는데 그 50보 증명 한식 하루 사이에 뭐 이거 6%를 빼버리니 그게 이제 죽을 판이죠. 이건 목표치가 지금 15,570인데 16,300, 15,200에서 16,300은 달성했습니다. 이 돌아가는 파동 보니까 A는 15,290이니까 아직 300 남았고요. 480 남았고요. 280 남았고요. 자, 이건 지금 파동은 되는데 가격이 뭔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달성, 이거는 미달. 이렇습니다. 그 나스닥 주봉으로 가면 이거 저번에 제가 이렇게 폭락 오기 전에 100이나 여기서 만약에 반등 실패하고 또 빠지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한 방에 와버립니다. 15,400이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 120주선이 15,476이고요. 100주선이 16,200인데 바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더 정산 우려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그때 고점에서 15.87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서 그래도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을 때 그게 13% 내려갔어요. 이제 이걸 능가하는 이건 중기적으로 아주 좀 심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하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과거 이제 제대로 조정 아주 세게 들어온 걸로 보면 2020년 3월 팬데믹 그 바닥이죠, 그죠? 우리는 2021년 6월 상도고요. 코스닥이 8월 상도고요. 미국은 뭐 12월하고 그 다음에 초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 대세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때 미국 나스닥이 37.77%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받을 때는 뭐 10 한 3, 5 그죠? 요 수준으로 더 짧을 때는 요거 10% 안으로 조정받습니다. 요런 거 10% 안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넘어섰고요. 22%. 그 다음에 심하게 하면 금년에는 37%짜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22가 37까지 앞으로 15% 더 바로 빠진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것도 보시면 1, 2, 3, 4, 5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로 떨어져 버려요. 물론 이 안에서 일봉은 N자지만 에? 월봉으로 보시면 돌리고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빼고 5개째 돌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러면서 또 돌고 양편 넣기 2박 3일 그죠? 올라가는 것만 해도 2개잖아요. 양편 넣기 하면 3개 돌려놓고 다시 3개를 빼거든요. 지금은 월봉으로는 다이렉트로 뺍니다. 지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저거 관세 때문에 그렇죠. 관세 폭탄 때문에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가 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 단기로는 과하고요. 중장기로는 좀 심각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이후 관세 관련해서 서로 간의 절충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극한 대립으로 가면 얘는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큰일 나는 거고요.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대응이다. 제가 이 자료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장중에 보낸 문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재 판결 전에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뭐 기각되기를 바란다 나는 인용되기를 바란다 그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집에 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하시면 되고 정부시장에서는 냉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 냉정하게 봐서 이건 3월 26일 날 이재명 2심 때도 제가 그랬고요. 그냥 냉정하게 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식선에서 보면 이재명 그 당시 무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용이 된단 말이죠. 헌법재판관 8명이 5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 게 없어요. 그건 결과고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장 흐름에 매도 준비해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재 판결 전에는 장애물이 올라갔죠. 그 신문자 보내드렸고요. 근데 그 뒤에 막상 시장은 수급 악화에 혼자 보이고 이제 시장 본인의 흐름으로 들어와야 옵니다. 그러니까 헌재 이야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헌재에서 인용되면 장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빠지느냐 그러는데 물론 저희 예측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됐으면 장은 폭락했고요. 한시장은 엄청나게 안정이 된 거 보면 그건 맞는데 문제는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뭐 일본도 4% 빠지고 그게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제가 미국 바닥이 나와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미국 바닥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는 또 우리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로 정치적 리스크 해제 기대했는데 시장 하라고 합니다. 종목별 리스크 관리 등 하라고 합니다. 단타는 2%에서 3%, 스윙은 마이너스 5% 오면 손절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제가 전에도 여기서 이야기했죠. 약세장은 음봉이 작기 때문에 하다못해 던졌다 받기라도 하라고요. 손에 나 있는 종목 미수 걸려 있거나 신용 걸려 있으면 던지기가 힘든데 현금으로 산 건 예?
15,000원에 산 건 13,000원에 와 있지만 많은 걸 것 같으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걸 누가 다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아니 뜯다 봐야잖아요. 던졌다 받아라 그랬죠. 그리고 종목별 리스크 관리하라 안 합니까?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크게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나간 겁니다. SMS 문자입니다. 나스닥 선물 크게 하라고 일본 4%대 빠지고 와인 지속 매도로 반도체로 보던 일부 섹터가 유난히 크게 하라 한다. 수급 안정이 다음에 보여야 한다.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중에 보여드는 거예요. 장중에. 예, 개장 전에 제가 시간 마디하고 선물 매매 안 하시더라도 최근에 30분봉 단위 선물은 반등하면 60선에 걸리고 긴선에 걸리고요. 그 다음 60분봉 단위는 긴선에 걸리고 긴선에 걸리고 그 전날 긴선에 걸렸다고요. 근데 어제 올라오다가 요 추세 딱 걸립니다. 요 개장 전에 보내드린 겁니다. 이런 종목들, 예, 뭐 아침에 로봇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장했는데, 예, 하락 나오고요. 예, 이후 이 흐름을 계속 보여드립니다. 계속 보여드립니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그래가 자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3빌리언, 예, 이런 거, 예, 전에도 매매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 뭐, 이런 동향들, 로봇 이제 빠져버리고요. 엔트는 관세 압박에서 상관이 좀 없다 그래가지고 연속해서 올랐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건 아침 초반입니다. 수급이 이게 쭉 누르고요. 예, 초반입니다.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때가 몇 번 이용했었죠. 어제도 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거 지지하고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야, 이거 뭐 장 초반이니까. 주가 일봉 단위로 뭐 인선 나오고요. 아주 좋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 종목 수도 상승이 많고요. 이런 걸 계속 저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자, 올라오고 있죠. 지수 올라옵니다. 10시입니다. 현재 판결 앞두고 자,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저 시간마디하고 전고점하고 줄쳐놨습니다. 이건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 매매하면 선물을 안 보셔도 되는데 갑자기 쏟아지거나 뭐 이러거나 할 때 장중 매매용으로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60분 긴선이 어딘지 하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부딪히고 흔들다가 일단 여기 한번 걸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올라가는데 자, 원달러는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정치인 관련주들하고 쭉 갑니다. 가다가 자, 이제 60분봉이 여기 딱 추세선에 왔죠. 추세선 옵니다. 그 다음에 30분봉은 60분봉이 딱 걸리고요. 이게 몇 시냐 하면 10시 45분이에요. 10시 45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국인 현물 때리고 있고 기관 현물이 들어오고 외인 선물이 조금 들어오고요. 예, 코스닥도 외인 좀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정선에 왔는데. 근데 딱 보세요.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예, 요거 11시 지나고 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올랐거든요. 빼기 시작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자, 12시 지수는 오히려 더 빠진다. 수급이 도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선이 오전에 플러스 갔다가 지금 하락한다. 보세요. 지수가 완전 예상 밖이다. 미국 급락한 뒤에 우리 정치 리스크 해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어느 정도 상승 예상했는데 발표 전에 오르고 탄핵안이 오히려 내리고 단기 복수적 대응하라고 제가 실시간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헌재 선거 나오기 전에는 여기 말씀처럼 미국도 급락했고 뭐 변화 일수도 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이 조금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이 안 도와줘요. 외인 계속 더 팔고 나스닥 선물 무너지잖아요. 이게 지금 플러스 존으로 갔다가 요 위 있죠. 빨간선 갔다가 지금 무너진단 말입니다. 여기 딱 걸려. 여기 보세요. 여기 30분, 60분 걸렸죠. 이거는 장 끝나고 제가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 돼가지고, 자, 여기, 오전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 나오고, 나스닥 선물 무너지고 하면서 빠졌잖아요. 계승렬이 보다가, 오후 2시 5분에 일목으로는 65 기본수치가 와요. 그런데 나스닥 선물도 신기한 게 오후 2시 지나고 5분부터 딱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지수 반등하죠. 이때 선물이 제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시황 하나 툭 던지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SMS로도 나가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그러니까 현재 판결 끝나고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시장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 건 틀렸습니다. 제 예상은 틀린 거예요. 그게 왜? 나스닥 선물이 거기서부터 뭐 무너져 내려버리면서 도움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인 매도가 지금 6일 연속 외국인이 6일 연속 팔았고요. 이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6조 이게 310억인데 이 콤마를 잘못 찍었네. 6일 연속 6조 31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 매도액 중의 74.9%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만 죽으라고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총 매도가 1조 8,800인데 전기전자가 1조 4,300억입니다. 기관은 3,300억을 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선이장이 안 좋죠. 지수가 빠지죠. 그럼 내가 눈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죠. 제가 보수적으로 하라,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뭐 저번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보면 이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2020년 3월 그때 21일입니까? 1입니까? 팬데믹 폭락으로부터 우리 지수 2022년 9월 바닥까지가 133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133주가 다음 주에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76 제가 이 줄을 하나 잘못 껐습니다. 이거 영문이 줄을 싹 넣다 보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다.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아니네. 제대로 껐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76주가 다음 주 오잖아요. 일목이 76은 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건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팬데믹 바닥에서 우리 6월까지 올라갈 때 67주가 걸렸고요. 이게 16개월이에요. 그로부터 67주 16개월 빠져가지고 2022년 9월에 바닥 찍는 거 이런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상승과 이 하락의 기간이 똑같아요. 그 일목에서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그 133주가 여기 지금 아이고 왜 자꾸 줄이 어긋나노.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목의 시간마다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떨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 구간과 여기 이 기간이 똑같아요. 오를 때 같고 내릴 때 같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대바닥길이 133주가 이번 폭락하면서 133주가 다음 주에 온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엄청난 폭락시켜놨죠. 게다가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76주인데 또 하나 보면 2022년 9월 바닥에서 작년 10월 바닥까지가 58주가 걸렸어요. 거기서 59주 가가지고 작년 12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주 차이 나죠. 이게 일목이 대등수치예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다음 주 대등수치 기본수치를 보고 혹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게 틀린다 하더라도 야 이거 한번 노려보자. 근데 다만 이제 일수는 이번 주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바닥을 또 있느냐 다음 주까지 마저 더 미국 저 관세 트럼프 저 연평 때문에 5도 6도 방정 때문에 더 빠져들어가느냐 그거죠. 그러면 청명이냐 한식이냐 이게 50%냐 100%냐 그 이야기죠. 근데 워낙 시장 파괴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5, 6%씩 빠져대는 그건 고통스럽죠. 미국 시장에서 만약 있거나 서학개미라면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고통이 심할수록 오히려 곧 뒤집어낸다. VIX 공포지수나 피어인 그리드 수치를 보거나 이익도로 보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게 조정받으려면 나중에 이것도 맞춰야 되고 깨야 되고 아직 한참 남는데 맨날 바닥 소리 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접근하는
일종의 그 타임 테이블이랄까 파동이 다르잖아요. 대중소 파동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대세바닥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수 좋으면 대세바닥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되고요. 그죠? 관세나 모든 전제 조건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안 되면 때려놓고 우리로 쳐도 이렇게 되면 3파동 아니요. 돌려놓고 다시 때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우선 이런 것들이 오고 단기 급락을 했으니 당장은 한번 되돌림을 기대해 본다 그럴까. 작년 8월 5일에 급락할 때도 제가 PBR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하락할 때도 지난번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PBR이 결국 선행 PBR은 0.8을 깼습니다. 옛날에 보면 한 7, 8, 7, 9 정도면 돌아갔다 그랬고요. 후행 PBR도 8배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410, 2360 정도가 PBR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원료를 두들겨 버리면 이번 저점 2437이니까, 그죠? 지수를, 그래도 우리는 6보다 조금 덜하다 생각하고, 한 3%만 빼볼까요? 그러면, 2465 곱하기 0.97 하면, 아니다. 2465 곱하기 0.97 하면, 혹시 말입니다. 예. 금요일 종가에서 0.3% 빠진다고 가정하면, 뭐 더 빠질 수 있죠, 뭐. 2.73 빠지고, 이날에 3% 빠지고, 이날이 2.2% 빠졌거든요. 하면 239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저점으로부터 2437에 곱하기 0.97 하면 여기서 0.3% 더 빠지면 한 2360 갑니다. 이거는 가상의 숫자고요. 지난번에 여기가 저점이 2360이고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확히 2360을 갈지 아니면 더 갈지 아니면 그보다는 위에서 돌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 그래도 토, 일요일 지나가면서 뭔가 좀 완화적인 이야기, 트럼프가 시장에 관심을 두면서 심리를 좀 다독거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4월 2일 날 우선 배트 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거 나가 철회할게 뭐 이러지는 않겠죠. 당분간 막 괴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기술적 분석 방식으로 나름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일본 여러분 이게 인선에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코스닥은 지수 플러스 끝났잖아요. 우리는 요 잉태선에 아주 좋았어요. 위수임이 좀 길게 달린 게 흠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는 위수임 길게 달리면 나쁘지 않게 봅니다. 고점에서 아래 수임이 길게 달리거나 위수임 길게 달리면 안 좋게 보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 쳐올렸다는 것에 점수를 두거든요. 맨날 떨어지다가 저올린 것 자체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영망치 같은 거 나오면 양봉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이거 올려보내요 얘가 그래도. 그런데 미국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장중시황에 미국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급 안정돼야 되고 외인이 저리 팔아야 되니 그건 저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죠. 이건 조건부로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시장을 봐가야 되고요. 여기서 뭐 종목 이야기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나마 좀 비관세 쪽으로 이런 애들이 좀 낫다라는 미디어 엔터 같은 거 이 원료를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겠죠.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겠죠. 일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고요. 저를 보고 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완벽한 정답을 말씀드리거나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준비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주가 현재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네, 주가 현재성이 중요하다. 그 말은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지선에 와 있다. 아니면 뭐 변화일이 와 있다. 그래도 천합수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턴이 나오고 어떤 가계시간 파동성 조건을 맞추더라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세는 없어요. 누군가 더 사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외국인이 덜 팔고 기관이 사주거나 아니면 왜 지금까지 시장 하락을 이끌던
1조 8천원까지 던져대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거나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수가 제대로 안 되면 팬데믹 때는 개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가지고 외인기관 매도 속에서도 장이 올라갔죠. 그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뭐 16조 18조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 힘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목금 장 초반에 보면 외인기관이 매도를 해도 개인 힘으로 돌아갑니다. 좀 돌립니다. 그러다가 기관이 순매수로 돌면서 외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진짜는 외인이 들어와야 되고 기관이 같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기술적으로 도대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얼마나 빠졌으며 어떤 일수가 와 있으며 어떤 목표가 와 있는가를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음 주 또 뭐 동업 반복이 되는데 트럼프 자세나 관세 보복을 하고 들어오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혹은 이 점이면 좀 되겠다, 뭐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녹화가 한 31분 조금 잔소리가 많아서 길었습니다. 아무튼 험난한 장인데 시장은 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늘 죽을 듯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 언제는 뭐 장이 안 그랬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빼더라도. 그거 하나,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고, 이런 험한 장이 왔을 때는 좀 아쉬워도 살짝 던졌다가 리스크 관리 좀 하셨다가, 좋은 종목들 박앤세일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폭락 끝나면 박앤세일이니까 좀 주스 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